이걸 몰라서 탈모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는 걸 단순히 유전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습관들이 탈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모르고 지나친 진짜 원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만약 이 영상 속 정보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샴푸를 잘못 고른 경우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머리를 감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샴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탈모 증상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모 샴푸를 찾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탈모 샴푸는 실제로 발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세정력을 강조하거나 두피 자극을 줄이기 위한 성분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고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 두피인데 보습 위주의 샴푸를 쓰면 모공이 막혀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피가 건조한데 강력한 세정 샴푸를 쓰면 두피는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합니다. 결국 샴푸는 탈모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세정 습관입니다. 머리를 하루에 몇 번 감으시나요? 혹시 머리를 너무 자주 감거나 반대로 며칠씩 감지 않는다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머리를 감으면 두피의 보호막인 피지층이 사라지고 두피는 자극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염증이나 비듬이 발생해 모낭을 공격할 수 있죠. 반대로 며칠씩 감지 않으면 피지와 노폐물이 쌓여 모공을 막고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세정 주기는 보통 하루 1회 저자극 샴푸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머리를 감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가 젖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뒷목과 정수리는 드라이기 바람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수건으로 한번 닦은 후 바람을 집중적으로 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불안, 수면 부족, 우울감 등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두피의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모발이 자라기 위해선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수인데 스트레스는 이 과정을 방해하죠. 실제로 원형 탈모증은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입니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모낭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의 휴식,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이 탈모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생각보다 머리카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모발도 결국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특히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주성분인데요. 이 케라틴을 형성하려면 철분, 아연, 비오틴,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게 되면 이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점점 가늘어지며 빠지게 됩니다. 특히 비오틴과 아연은 모발 성장의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할 경우 머리카락은 쉽게 부러지고 빠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지죠. 식단을 통한 보충이 어려운 경우 보조제를 통해 보완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스타일링 습관입니다. 고데기, 드라이기, 염색, 펌 등은 모발에 직접적인 열과 화학적 자극을 가합니다. 자주 반복될 경우 모낭과 모근이 손상되어 탈모를 촉진하죠. 특히 열기구 사용 시 충분한 열 보호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젖은 머리에 고데기를 대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고열을 가하면 수분이 증발하며 머리카락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구조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죠. 또한 포마드, 왁스, 스프레이 등의 잦은 사용은 모공을 막고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은 좋지만
그 전에 두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전만 탓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도 큽니다. 하지만 유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발현이 늦춰지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유전은 가능성일 뿐 운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반대로 유전적 소인이 없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나쁜 습관들이 지속된다면 누구든 탈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초기 증상을 무시한 것입니다. 탈모는 갑자기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늘어나며 이마 라인이 서서히 올라가는 식으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며 방치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모낭이 죽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탈모는 조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모발이 빠지기 시작할 때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한 경우입니다. 마늘즙, 쑥즙, 생강즙, 소주 마사지. 인터넷에는 수많은 민간요법이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주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자극을 주는 물질은 염증 반응을 유발해 모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검증된 치료는 병원에서 이뤄지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아닌 질병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샴푸를 쓰고 계신가요? 머리를 감은 후 완전히 말리고 있나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충분히 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루틴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혹시 괜찮겠지라며 탈모를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탈모를 막기 위해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에 맞는 작은 습관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탈모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탈모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아직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